김민재 독일 슈퍼컵 미넨 최고 평점, 투엘 케인에게 공개 사과한 이유.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에게 푹 빠졌다. 뮌헨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세르주 그나브리와 김민재가 나왔다. 김민재가 어려운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살려냈다. 이어 그나브리에게 내줬다. 그나브리는 왼발 발리 슈팅으로 작은 골대에 넣었다. 이번 여름 김민재는 뮌헨의 유니폼을 입었다. 뮌헨은 지난달 19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뮌헨은 한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를 나폴리로부터 영입했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등번호 3번을 달고 뛰게 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최고의 수비수로 성장했다. 나폴리는 칼리두 쿨리발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김민재를 데려왔다. 당시 쿨리발리는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로 거론될 정도로 좋은 수비력을 자랑했다. 변방으로 분류되는 튀르키예에서 온 김민재가 쿨리발리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다.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김민재는 나폴리에 입단하자마자 팀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나폴리는 흐비차 크바르츠엘리아, 빅터 오시멘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했다. 김민재는 후방에서 넓은 수비 범위를 방어하며 든든한 모습을 보여줬다. 세트피스에선 헤더로 골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민재는 세리에 A 입성 한 달 만에 9월 이달의 선수에 뽑혔다. 나폴리는 김민재의 활약 속에 최고의 순간을 맞았다. 나폴리는 시즌 초반부터 연승을 달리며 2위와 격차를 벌렸고 33년 만에 스쿠데토를 차지했다.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예선 8강에 오르며 구단 역사상 최고 성적을 이뤄냈다. 김민재는 활약을 인정받아 세리에 A 올해의 수비수에 선정됐다. 김민재는 시즌 내내 철벽 수비로 나폴리의 골문을 지켰다. B클럽의 관심은 당연했다. 김민재는 실력뿐만 아니라 이적료도 저렴했다. 나폴리는 김민재의 바이아웃으로 5천만 유로, 약 730억 원을 설정했다. 이적 시장 초반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강력하게 연결됐다. 박지성 이후 새로운 한국 선수가 맨유에 입단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맨유가 구단 인수 문제로 이적 시장에 차질을 겪으면서 뮌헨이 뛰어들었다. 뮌헨은 적극적이었다. 한국까지 넘어와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했고 결국 김민재는 뮌헨으로 향했다. 김민재는 뮌헨에 합류하자마자 팀에 녹아들었고 동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마타이스 더 리흐트는 독일 매체 키커와 인터뷰에서 김민재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 면서 새로운 선수가 빨리 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마스 뮬러, 요슈아 키미히도 옥토버페스트 맥주 축제를 앞둔 행사 후 미디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두 선수는 김민재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뮬러는 김민재는 동정심을 갖고 있다. 경기장에선 당연히 엄격하지만 경기장 밖에선 정말 따뜻하다. 김민재는 재미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키미히는 김민재는 정말로 웃긴 사람이다. 라커룸에선 조용하지만 대화를 하면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된다. 김민재는 경기장 안에선 덜 조용하다. 우리를 지휘하고 도우려고 한다. 라고 강조했다. 김민재는 현재 센터백에게 요구하는 능력들을 고루 갖췄다. 190cm의 큰 키를 가졌고 다른 공격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스피드를 보유했다. 뮌헨처럼 라인을 높이 올려서 경기를 운영하는 팀 입장에서는 항상 수비 뒷공간을 조심해야 한다. 김민재는 빠른 발로 넓은 수비 커버 범위를 자랑한다. 뮌헨의 전술에 적합한 자원이다. 또한 빌드업 능력도 좋다. 좌우 센터백을 가리지 않고 빌드업이 가능하고 롱킥으로 반대 전환하는 것도 좋다. 게다가 수비 경험도 많다. 김민재는 3백과 4백을 모두 경험했다. 김민재는 페네르바체 시절 3백을 경험했고 대한민국 대표팀과 나폴리에서 4백의 일원으로 든든하게 후방을 책임졌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3백과 4백을 모두 즐겨 사용했다. 지난 시즌엔 주로 4백을 사용했고 이번 시즌도 4백으로 나오고 있다. 비록 팀은 0에서 3으로 패배했지만
김민재는 독일 슈퍼컵을 통해 공식 데뷔를 가졌다. 김민재는 개막전에서도 선발 출장하며 입지를 다졌다. 이적 당시만 해도 김민재의 주전을 예상하는 여론이 많았다. 하지만 다요 우파메카노가 폼을 되찾으면서 김민재, 마타이스 더 리흐트, 우파메카노 세 선수의 주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 미넨 혁신의 상징 김과 케인, 내가 다시 왕이 될 상인가? 독일 최강 바이에른 미넨이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독일 분데스리가는 22명이 서로 공을 가지고 놀다가 바이에른 미넨이 승리하는 리그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바이에른 미넨은 절대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 시즌까지 무려 리그 11연패를 달성했다. 사실상 리그 라이벌이 없는 독주다. 그런데 지난 시즌 우승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왕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했다. 승점 71점으로 우승을 하기는 했지만 2위 도르트문트와 승점이 같았다. 골득실로 가까스로 우승을 차지했다. 최종전에서 도르트문트가 마인츠와 2에서 2로 비겨서 11연패를 이어갈 수 있었다. 아찔했던 순간이었다. 그러자 바이에른 미넨, 위기설 2고개를 들었다. 개혁이 없다면 바이에른 미넨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들렸다. 바이에른 미넨은 이런 평가와 지적, 그리고 목소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개혁을 시작했다. 개혁을 위해 그동안 바이에른 미넨이 고수했던 정책을 버렸다. 바로 이적료에 큰돈을 쓰지 않는 과거의 정책을 과감하게 무너뜨렸다. 개혁의 시작은 김민재 영입이었다. 5천만 유로, 714억 원, 위 이적료를 지불하며 나폴리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센터백을 영입했다. 당시 바이에른 미넨 역대 3위의 이적료였다. 팀의 마음이 떠난 리카 에르난데스를 보내고 수비에 새로운 중심을 데려온 것이다. 개혁의 마지막은 해리 케인이었다. 바이에른 미넨 역대 최고 이적료인 1억 유로, 1430억 원을 썼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진정한 대체자를 구한 것이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분데스리가 이적료 1위와 2위는 케인과 김민재가 나란히 차지했다. 그만큼 바이에른 미넨은 개혁을 위해 큰 돈을 썼다. 개혁의 시작은 좋다. 분데스리가 1라운드 베르더 브레멘과 경기에서 김민재와 케인 모두 선발 데뷔전을 가졌다. 김민재는 단단한 수비로 바이에른 미넨 무실점을 이끌었고 케인은 한 골 1도움을 폭발시켰다. 바이에른 미넨은 4에서 0대승을 거뒀다. 이 기세를 몰아 바이에른 미넨은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올 시즌 리그 첫 홈경기다. 오는 28일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아우크스부르크와 2라운드를 펼친다. 바이에른 미넨의 개혁이 1라운드에서 반짝한 것이지 연속성을 증명할 것인지 가가는 데는 중요한 일전이다.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궁금해하는 가운데 가장 궁금해하는 이가 등장했다. 바로 상대팀 아우크스부르크다. 아우크스부르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개혁을 시도한 바이에른 미넨을 평가했다. 역시나 그들도 김민재와 케인을 주시하고 있다. 승부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케인을 막아야 하고 김민재를 뚫어야 한다. 과연 가능할까? 아우크스부르크는 1라운드에서 맨헨글라트바흐와 난타전 끝에 4에서 4 무승부를 거둬 첫 승이 간절한 상황이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바이에른 미넨은 지난 시즌 우승했음에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새로운 시즌 그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예전의 힘을 되찾는 것이다. 독일에서 누가 1위인지에 대한 의심을 없애는 것이다. 바이에른 미넨은 다시 왕의 자리를 되찾으려 한다. 고 전했다. 이어 지배력의 복원을 위해 바이에른 미넨은 개혁을 시도했다. 핵심은 역시나 케인이다.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후 독일 챔피언은 케인이라는 진정한 공격수를 합류시켰다. 그는 챔피언의 새로운 지배자다. 1라운드에서 첫 골을 넣으며 주목을 받았다. 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민재를 언급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케인은 왕의 자리를 되찾으려는 바이에른 미넨의 혁신이다. 그리고 또 다른 혁신이 있다. 김민재다. 바이에른 미넨은 새로운 센터백을 영입했다. 에르난데스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났다. 지난 시즌 나폴리를 우승시킨 26세 센터백은 최근 취약해진 바이에른 미넨 수비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경계했다.